요새 식당 자영업이 진짜 어렵잖아.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브랜드 오픈을 했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일단 질문에서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자영업은 항상 어려웠어. 그거는 자영업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물론 좋은 시기도 있었겠지. 근데 다 안 된다 하니까. 근데 더 안 된다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예전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은 좀 달라. 왜냐면 예전의 어려움은 딱 하나야. 맛있게만 하면 장사가 입소문을 타고 되는 구조였는데, 그래서 맛있게 하는 게 좀 어려웠어. 왜냐면 지금처럼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어떤 완성된 소스 제품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엄마의 손맛,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단골이 되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워진 게 뭐냐면 이미 맛은 평준화 시대가 와버렸어. 그렇지. 뭘 만들어도 맛은 똑같아. 다 맛있어. 왜냐면 그만큼 소스라든지 이런 식자재 수급도 너무 수월해지고 좋은 재료, 좋은 뭐 산지에서 다 오니까. 그리고 이 핵심은 정말 많은 기성품 완성된 소스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그래서 지금 장사가 더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맛있으면 온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맛있어도 안 와. 왜? 네이버 플레이스, 당근 이런 거대 플랫폼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시작했거든. 그렇지.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이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와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 이걸로 장사의 기준은 나는 달라졌어. 내가 22년째 올해 22년째인가 장사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스마트폰이 있을 때랑 스마트폰이 없을 때랑 장사하는 것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스마트폰 덕분에 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더 힘들어진 건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는 자영업이라고 하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특정 음식을 정했을 때 마진율 계산을 진짜 정확하게 해둬야 돼. 예를 들면 식자재 코스트가 있을 것이고, 뭐 세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기타 잡비라고 하지, 뭐 월세, 소세 이런 걸 다 했을 때 나의 코스트가 얼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것만 보면 안 돼. 식자재 코스트를 최대한 아끼려면 버려지는 게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유형의 식자재로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될지를 처음에 좀 정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보통 프랜차이즈를 하거든. 내 기준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자체가 프랜차이즈야. 근데 반대로 이제 너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해동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잖아.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뭐냐면 나는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의 구조는 뭐냐면, 프랜차이즈는 단순히 뭔가를 납품하고 그 납품을 받아서 내가 본사에서 내준 레시피 똑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되게 단순한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인테리어 비용부터 뭐 드는 게 없어. 나는 딱 하나야. 내가 요리 생활 27년 동안 요리했는데 처음 이 미역국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다. 그래서 사업이 하고 싶은 거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는 처음 이 미역국 장사할 때는 몰랐지. 근데 하다 보면서 식자재 코스트라든지 이런 마진율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얼마원치의 재료를 사고 얼마가 되고 고정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걸 아끼고 어떤 재료를 쓰면 버려지는 게 없다. 그거를 완벽하게 내가 세팅을 해놨거든. 근데 이거는 뭐 너도 우리 매장 많이 알다시피 매장이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잘 돼. 근데 이 평수에서 배달도 안 하고 술도 안 팔고 그냥 오로지 홀 매출, 그리고 여기는 상권이 개똥이어가지고 점심의 장사로 모든 걸 해결하는 구조거든. 근데 이 넓은 60평 전용으로만 쓰는 게 60평이니 매장에서
점심 장사로만 유지를 한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그런 세팅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만든 거를 나는 신규 오픈은 원치 않아. 왜냐면 지금 없어져야 되거든. 막말로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단순히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면 안 돼. 내 기준에서는. 나름 그래도 뭐 웃긴 얘기지만 그 장사에 대한 철학도 좀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해. 나도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들도 있어. 이따가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근데 내가 이 해동제를 프랜차이즈와는 다르다고 선언을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만든 브랜드로 나와 함께 할 점주들을 모집을 하는 건데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 납품해 주는 게 없어. 대신 내가 개발한 이 미역국 원액을 그 사람들한테만 납품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오래 버텨야 되니까 식자재 수급에 대한 노하우도 그대로 전수를 해주고 정말 간단하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전수를 해주고 이렇게 굴리면 버려지는 음식 하나 없이 손님이 먹다 남은 짬 찌꺼기 빼고는 버려지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수익원이 되거든. 그래서 같이 이제 장사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점주를 모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점주들하고 난 뭘 하고 싶냐면 무인 밀키트 매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점주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나와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 매장에 대해서 매출이 높아지면 나도 또한 돈을 버는 구조고 단순히 인테리어 비용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오로지 미역국 원액만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나의 기본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나랑 약속을 했던 것들을 잘만 지켜주면 같이 밀키트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오프라인. 내가 만든 밀키트도 꽤 사업성이 강하고 요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나가는 음식이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공유할 사람들을 찾는 거지 단순히 내가 소스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런 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비용 빼고 창업 비용을 0원으로 했잖아. 예를 들어서 가맹비 없고 교육비 없고 뭐 초기 들어가는 비용 없고 인테리어는 뭐 알아서 하고 싶으면 잘 하고 뭐 돈이 없으면은 뭐 페인트 칠해도 돼. 최대한 뭐 적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 인식이 사기꾼 아니야? 라는 게 첫 번째야. 왜냐? 그 사람들 뭐하고 돈을 벌어? 왜냐면 그들도 돈을 벌어야 점주한테도 뭔가 가는 게 있을 거고 탑앤다운 형식으로. 그런데 너는 만약에 사람들이 너 사기꾼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너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일단 사기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일단 뭐 나한테는 영업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은 일단 하고 싶으면 여길 와야 돼. 여길 와서 직접 먹어도 보고 나랑 얘기도 하고 앞으로 사업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가면 돼.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미리 뭐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분위기만 내면 되거든. 인테리어 필요 없어. 인테리어가 내가 진짜 장사하면서 제일 아까운 게 그거고 그것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자금마저 써버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뭘 가져가질 않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난 여기서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의 얘기를 듣고 내 비전을 함께할 그게 된다. 하고 싶다 하면 새로운 창업자는 되도록이면 안 왔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좀 안 돼서 좀 택갈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 인테리어? 내가 얘기한 그런 색감, 분위기만 페인트 칠로 해도 돼. 페인트 칠하고 간판만 좀 그냥 비닐 간판 업소 얘기하면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 있잖아. 그 정도만 하면 인테리어 비용 2, 300도 안 들 정도로 간단하게만 해도 되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식자재 수급 노하우까지 내가 이식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나의 원액만 사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원액도 겁나 싸. 알려줘? 그치. 우리가 보통 한 통을 끓일 때 쓰는 1200g의 원액 소스가 있거든. 그건 어디 공장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일이 매일 만들어.
그거를 한 통 분량을 5만 원에 팔 거야. 5만 원. 그러면 5만 원이면 한, 몇 인분? 한 45인분에서 50인분 정도 나오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매역국 매장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은 60에서 65? 뭐 비싼 메뉴 먹으면 70만 원까지도 나오더라고. 근데 그 정도 파는 양의 소스를 5만 원에만 납품하고 나랑 납품 계약은 하는 거지. 대신에 그 소스로 뭔가 변형은 못하게. 그치, 변형을 하면 그거 맛있다. 말고는 뭐 내가 뭘 요구하는 거 자체가 아예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의 여기 이 매장, 본초명 매장의 노하우가 이식이 완벽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하고는 나랑은 이제 밀키트 사업도 같이 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의 브랜드,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내가 만든 음식의 브랜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좀 키우고 싶은 야망이 좀 있지. 요리사로서. 여기가 내가 봤을 때는 입지가 너무 안 좋아. 지금 1층은 다 비었어. 너는 2층에 실면적만 60평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참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너는 나름대로 점심 장사하고 밀키트를 팔면서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볼게. 월 매출이 대략 얼마 나오고, 그리고 너가 아까 말한 게 주류가 1%도 안 돼, 매출에. 그리고 내가 배달앱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넌 죽어도 안 한다 했어. 배달앱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매출이 적어지잖아. 왜 그런 거야? 이게 단순히 매출이 높다고 많이 남는 게 아니야. 식당은 특히나 홀 매출이 높아야 많이 남아. 근데 일반적으로 한식은 식자재 코스트가 기본 40% 이상부터 시작을 하거든. 근데 우리 미역국 매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덜 들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게 대략 몇 프로야? 하기 나름인데 최대한 40을 맞추려고 해 나도. 왜냐면 그래야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내가 고집하는 그 한식의 세팅 비율이 있어. 내가 한식만 21년째 장사하고 있잖아. 한식의 기본 비율이 있는데 코스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 반찬은 좀 터무니없이 안 좋아지고,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코스트가 조금 높아지고, 뭐 우리가 5% 높아진다고 뭐 망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최대한 40%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맘만 먹으면 30%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근데 한식이 보통 코스트가 높지 않아? 굉장히 높지. 그러니까 기본 40%부터 시작이야, 기본. 그래서 진짜 높은 데는 55%까지 가는 데도 있어. 그럼 거기에 월세배, 인건비, 뭐 공과금배, 그러면 남는 게 10%도 안 되겠네? 아니, 남는 게 10%는 훨씬 넘지. 아니, 거기에 세금 내야 돼, 부가세 내야 돼, 소득세 내야 돼. 자,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겨울에 뭐 다 얘기할게. 겨울에 장사 좀 된다 그러면 한 달에 4,500 팔고, 여름에 매출이 월 매출이, 그러니까 뭐 되게 높진 않아. 근데 우리는 이 상권이, 아까 너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상권이 똥이야. 똥인데. 아니, 광명역은 좋은데 여기 입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안 좋지. 여기 이 광명역 일직동네 입지는 저기 건너편이 좋아. 건너는 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피스인데, 그렇다고 가산동처럼 뭐 오피스가 대단지가 막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산업센터가 양옆으로 한 2개씩 정도 있을 뿐이야. 그래서 되게 좋진 않지만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버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자리를 잡았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매출이 3천 정도로 떨어져. 완전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데도 유지가 돼. 홀 매출로만으로 그 정도가 떨어져도 유지가 돼. 상권이 일단은 점심 장사가 다라는 게 그게 첫 번째 문제지. 근데 이거를 모르고 들어온 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술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다 밥을 팔아서 돈을 벌었지. 배달앱은 안 하는 이유가, 안 해본 건 아니야. 여기서 안 해본 건 아니야. 매출을 높이려고 해봤어. 뭐 해봤지. 근데 내가 항상 배달앱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거지만, 배달을 할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배달을 하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 아무리 맛있어도 배달은 배달일 뿐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달을 공짜로 뭐 누가 해주면 당연히 하지. 근데 뭐 들어가는 수수료, 일반적인 분들도 알잖아. 수수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매장을 알리려고 깃발도 꽂아야 되고 뭐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이제 돈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남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긴 광고, 수수료, 배달비까지 하면 한 40% 빠져나가나? 아, 더 나가지.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것도 있어. 내 성격상 뭘 지저분하게 쌓아놓고 하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뭐 일회용품도 여기는 아예 안 써. 여기는 포장하려고 오는 손님들한테는 밀키트를 팔지 우리가 국을 끓여서 팔진 않아. 근데 진짜 국을 끓여서 사고 싶은 분들은 용기를 갖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하긴 환경 호르몬도 그치, 나고.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자영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좋다라는 걸 잘 모르더라고. 나는 내가 해보니까 알게 된 거야. 나도 안 해봤을 땐 배달을 했었지. 근데 해보니까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어. 그렇다고 내가 깃발을 왕창 꽂아가지고 배달만 막 하기에는 이 매장에 영향이 가. 홀매출. 우리 점심 장사 딱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건비 문제. 인건비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시대가 돼버렸어. 옛날처럼 하루 종일 인건비가 그렇게 높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매장에서만큼은 배달은 맞지 않다. 결론이 나서 배달을 한 1년 했었나? 여기가 오픈한 지 이제 6년 차인데 1년 하고 그 뒤로는 아예 안 해. 그럼 만약에 미래의 점주가 나는 배달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줄 거야? 나도 고민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권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근데 나는 추천하진 않지. 그런 걸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자유야. 내가 그런 거를 막고 그럴 건 아닌데 뭐 상권마다는 다르겠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배달 음식은 배달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되게 추천하진 않아. 그럼 너가 만약에 미래에 또 점주를 이렇게 좀 모았어. 그럼 그 점주랑 같이 파트너십을 하고 싶은데 너의 그 미래의 꿈이 뭐야? 그분들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매장을 처음 세팅을 할 때 상권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야. 왜냐면 난 나가는 음식이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가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업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내가 아예 하게 됐는데 그때 나 그 같이 했던 사람은 가맹을 하고 싶어 했고 나는 나가는 음식을 하고 싶어 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매장은 상권을 보고 들어오기보단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편한 공간에 매장을 하나 만든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오로지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뭐 애착을 갖고 6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는 음식 배달은 아니야. 난 밀키트가 하고 싶었어. 온라인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고 유통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상권은 안 좋지만 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한쪽 면을 다 써. 그래서 개방감이 되게 좋아. 누가 봐도 와 여기 음식점 괜찮다 할 정도로 인테리어도 꽤 잘 돼 있고 그런 곳에서 장사도 잘 돼. 근데 밀키트까지 잘 돼. 내가 꿈꾸는 유통 구조지. 근데 그거를 점주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쨌든 우리도 점주를 받아야 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좀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뭐 어떤 사람? 왜냐하면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 최근에 두 분이 연락이 왔어. 두 분이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은 오기로 예정이 돼 있고 이제 한 분은 처음 찾아온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누나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누나를 도와주고 싶대. 그래? 누나가 이제 뭐 이것저것 장사도 해보셨고 했더라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 누나가 동생 돈을 까먹을까봐 너무 걱정을 한다. 그래서 나는 바로 얘기를 했지. 하지 마라. 마음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서 동생 돈 까먹을까봐 불안하다? 하면 안 된다. 그 친구는 두 번째 오시는 분은 내가 전화로 얘기를 했거든. 의정부 사신데 뭐 내가 이상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랑 얘기도 좀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야 된다. 왜냐면 빚이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메꾸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돼. 차라리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갚아나가는 지름길이거든. 장사는 아니야. 장사는 더 마이너스 돼.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고 빚이 없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야, 그러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만큼 까다롭지 나는. 왜냐면 내가 뭐 프랜차이즈처럼 진짜 일회성 점주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조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리의 열정을 얘기했을 때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음식 잘하고 하겠지만 장사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요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 매장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실전으로 투입이 가능하지. 근데 진짜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교육을 시킬 때 나도 힘들고,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요리에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많아. 그런데 열정은 정말 정말 높아. 그러면 내가 계속 옆에 붙어서 내가 알려주겠지. 근데 대부분은 안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면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걸 세팅해주는 돈이 들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벌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보고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좋지 않은 거거든. 와, 그러면 너의 말에 따르면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땐 5%도 안 될 것 같거든? 그 5%만 와도 돼.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일본보다 인구수는 절반인데 자영업자 수가 3배가 많아. 맞아. 그래서 자영업자들끼리 나눠 먹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면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자영업, 내가 말한 그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장사를 안 하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거야. 왜냐면 나는 여기에 6년 동안 있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오픈하는 걸 봐왔거든. 하긴 이 입지에 지금 1층들 다 망해서 나가고 2층도 지금 다 없어지고, 하긴 너는 여기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여기 상권이 그래도 좋은 음식점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먹을 거 좀 있어. 그럼 그런 상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오픈을 하든 난 다 가봐, 이 근처는. 다 가봐서 일단 먹는다? 근데 나도 너무 오랫동안 이쪽에 있다 보니까 딱 먹으면 좀 아쉽다. 감이 와. 근데 아쉽다 생각을 해. 그러면서 아쉬운 집은 한 달 뒤에 또 가봐. 왜 가는 줄 알아? 음식도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 근데 보통 한두 달이면 어느 정도 잡혀. 근데 내가 다시 갔는데 똑같아. 그럼 이 가게는 대부분 다음 계약 때 사라져. 거의 99% 확률로 사라져. 그러면 또 그 자리에 다른 프랜차이즈 가오 또 오고. 진짜 여기 근처에 처음에 프랜차이즈가 꽤 있었어. 뭐 덮밥에 관련된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유부초에 관련된 프랜차이즈, 진짜 많았어. 고깃집도 많잖아.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돈을 벌어다 준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아니야. 프랜차이즈는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 저기 입지 좋은 저기 일직동 반대편 있지, 서편. 그 광명역의 서쪽에 있는 거기가 약간 메인 스트리트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스타를 그냥 심심해서 보고 있는데 광고가 하나 뜨더라. 뭐라고 뜨냐면 일매출 700의 신화. 1매출? 일매출 700의 신화. 광명역점 그 뭐 닭 구워주는 데 있어. 근데 1매출 700은 말이 안 되잖아, 산술적으로. 내가 계산해봤어.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살짝 이것도 버릇이 돼 있어야 돼. 갔어, 밥 먹으러. 그러면 그 시간, 자기가 밥 먹는 시간은 남들도 밥 먹는 시간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몇 분 동안 머물러 있고, 테이블 수가 몇 개인데 몇 자리가 있고, 내가 시킨 음식은 얼마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그 밥집의 점심 매출, 밥은 점심 저녁에 먹는 거니까. 그 점심 매출이 나와? 그럼 점심 매출을 한 달로 따지면 여기가 점심 매출, 그 다음에 저녁 매출, 따지면 대충 이 매출이 한 달 동안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이 매장은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대충 알 수 있거든. 근데 일매출 700에 신화해가지고 광고를 때리는 거야, 그 본사에서. 말이 되나? 말이 될 수는 있어. 그 매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전이 계속 돼야 돼. 하루는 될 수 있지. 하루는. 하루 동안 계속 회전이 꽉 차야 돼. 지속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나는 알고 있지. 그게 뻥이라는 거야. 매출은 만들 수 있거든. 뭐 하루 매출 작정하고 만들면 뭐 그런 기업에서 못 만들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닭을 구워주는 그 브랜드가 많이 생겼었어. 근데 바로 다음 재계약 때 망했어. 내가 한번 가봤거든. 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현혹해서 일회성 장사를 하는 그런 본사들이 많아. 그게 좀 안타깝지.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건가? 나는 요리쟁이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업가는 아닌 것 같아. 요리쟁이야. 근데 요리쟁이가 뭐,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이랑은 다르고, 그냥 나는 가족을 모집하는 느낌이라, 그래서 좀 더 까다롭지.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야.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맞아. 그냥 위생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식당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행정이 너무 빨라. 그게 문제야. 차라리 미국처럼 뭐 하나 할 때마다 한 2년 3개월, 걸려. 6개월 걸리면 2년 걸려, 2년. 음식 쪽은 미국, 뉴욕은, 일단 허가가 나는데 1년 가까이 걸려. 그러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게 임대 계약을 하잖아? 월세를 내야지. 내야 돼. 장사를 하지 않아도. 렌트비 안 주잖아. 그 허가 받을 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너무 다르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됐으면 나도 지금 장사를 못 했겠지. 왜냐면 이미 했던 사람이 있으니 지금 그렇게 막아놓으면은 벽을 너무 높여놓으면 안 되잖아. 그치. 식당 작업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너가 그 후배들한테 정말로 그냥 친한 동생 느낌으로 해서 해주고 싶은 말. 많지. 근데 얘기한다고 듣는 사람은 거의 내가 못 봐가지고. 그 중에 뭐 1%는 들을 수 있으니. 그래도 만약에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냥 미래 자영업자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하지 말아야. 아니 너는 하고 있고 남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들이 만약에 돈을 벌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아까도 너가 얘기했잖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신규 창업은 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얘기했지. 기존 장사를 그래도 좀 계속 해온 사람이 장사가 좀 안 됐을 때, 택갈이. 난 그걸 원해.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 그게 또 되게 단순해. 뭐냐면, 나는 그래도 아직 40대 이제 중반을 가고 있지만, 나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스마트폰하고 친하지도 않고, 네이버 플레이스, 당근, 뭐 이런 세팅을 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 근데 그것만 좀 바꿔도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거든. 왜냐면 맛은 평준화 시대가 와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뭐 나는 꼭 내 음식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와서 이곳에서 나랑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앞으로 식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한 번, 두 번 다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여기 왔으면 좋겠어. 난 정말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아니,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모든 걸 했을 때, 하면 된다, 안 된다가 대충 나오거든. 그러니까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하긴 너도 그 한조고까지 합치면 27년인데 딱 보면은 알잖아.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얼굴만 봐서는 모르지만 대화를 해보면 알더라. 대화를 해보면 알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나이 이제 40 중반에 요리만 27년째 하는 거면 꽤 오래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문득 생각하는 게, 이렇게 오래 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나더라고. 단순히 내가 밀키트를 지금 세팅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 그치. 하긴 너희 어머니도 30년 하셨잖아. 35년.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 덕분에 너도 음식을 한 거잖아. 그치.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었어. 그리고
내가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계기도 우리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너무 음식을 잘하고 맛있게 하니까 나도 요리사가 되고 싶은 거지. 나도 어릴 때부터 이제 손재주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신문을 갖고 오셨어. 응?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가 처음 생겼는데 가볼래? 신문을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야. 신문에 그 학교에서 광고를 낸 거야. 근데 갔어.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붙었지. 어쨌든 어머니 덕분에 음식도 하고, 그치. 너도 지금 하고, 앞으로 한 30년 더 해야 되잖아? 나는 뭐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 우리 나이 이제 70이면은 건강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또 힘들면 안 되니까. 그때 되면 내가 원하는 유통과 온라인 쪽 식품 사업이 회사처럼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도 뭐 일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 근데 봐봐. 우리 어머니 35년. 나 지금 27대 요리하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어.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요리만 잘한다고 해서 달라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러니까 이 요식업 장사가 생각보다 되게 확률이 낮아. 그리고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밥 장사는.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배워라는 거지. 꼭 내 장사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와서 얘기를 들으면 너도 뭐 주변에 한다는 사람 일로 보내. 그럼 내가 얘기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해봐라. 얘기는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절대 안 하는 건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된다. 프랜차이즈 시대는 끝났다. 뭐 치킨, 피자 팔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참 아이러니하다 근데. 쉽진 않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진짜 뭐 좀 그래도 사회적 지위 그런 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오랜 기간 공부를 하잖아. 그래서 연봉도 높고 이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듯이 장사도 진입 장벽은 낮지만 그 정도 가는 정도의 성공을 거두려면 정말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아파도 보고 해야 돼. 하긴 그 흑백 요리사 나오는 셰프들도 보면은 한 30년, 25년을 진짜 뼈를 갈아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뼈를 갈아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업종이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프랜차이즈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이유 하나, 프랜차이즈에서 영업 사원들이 얘기하는 그 매출 관련된 부분과 얼마가 남는다.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시작을 하는 거지. 빚을 내서라도. 근데 그게 큰 함정이라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야. 하긴 지금 내가 메이커를 말하면 안 되지만 엄청 크게 생기는 그런 데도 6개월 뒤에 없어지고. 없어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막 전국에 100몇 개씩 있는 집들도 여기 오면 다 망해.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오는 사람들인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안 돼, 그거는. 프랜차이즈는 물론 좋은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많아. 물론 있지. 있어. 뭐 토스트 가게도 있고 뭐 있어. 요새 그 토스트도 어렵다고 해서 망하던데. 그래도 본사가 착하잖아. 본사는 좋은데 마진이 안 나가서. 그러니까 물론 좋은 프랜차이즈도 있고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이제는 상생을 목표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그 땡땡 토스트 이후로는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마음으로 같이 나가자고 하는데 돈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 뭐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막 모집을 하고 내가 돈 받고 튀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미 그 브랜드 창업을 하는 그 본사들은 대부분이 그런 일회성 점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해. 이미 그 전에 작전을 다 짜놓고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 엑시까지 성공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 그렇다 이건 아닌데 내가 보고 느낀 거는 상생을 목표로 하는 데는 없다. 아니 적다. 많지 야, 않다. 너무 없다 하면은 아니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치. 근데 나는 그런 식의 사업보단 정말로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상생에 대한 브랜드, 상생을 해서 내 브랜드가 커지는 거를 꿈꾸고 있거든.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더 급하진 않아. 나한테 맞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난 기다리는 거야.